그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게 참 뭐라고 이거 설명을 애증의 종목 아니에요? 이게 작년 12월에요. 그때 21,000원 하다가 주가가 30,000원까지 한번 갔었어요. 50%.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간다 막 다들 흥분하셨는데 다시 원위치 됐어요. 22,000원까지 한번 빠졌었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데 한국전력이 뭐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이제 앞으로 유가 오르면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관을 바꾼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전기요금 지금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요금 쉽게 올릴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죠. 경기가 지금 너무나 안 좋고 서민 경제 여기에 만약에 지금 물가까지 튀는데 소상공인들도 힘들잖아요.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전은 태생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가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적자도 막 보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전기요금도 인하해버리고 유가가 올라가도 사실 유가 오르면 올려야 되거든요. 연료비 때문에 못 올려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시겠지만 보궐선거까지 있어요. 그 정치권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한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뭐 한국전력 싸니까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 한전은 태생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유틸리티, 서비스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공공복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그냥 들쑥날쑥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경기가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럼 명분이 생겨요. 그럼 그때는 전기요금 올릴 거예요. 장기로 보면 저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간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안타깝지만 좀 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컨택트 주주들에 네.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여행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여행주도 요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여행주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투자하신 분들 심리는 뭐냐면 올해 무조건 여행 간다. 그렇죠. 다 이 생각하고 사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올해 못 갈 것 같은 분위기. 내년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백신 맞아도 집단 면역 되려면 11월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11월 달에 만약에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바로 풀까요? 2주 격리를? 쉽게 못 풀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마스크를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쓰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그러면 해외여행은 아마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높아졌는데 주가는 근데 올해 가을 정도를 예상하고 움직여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좀 가격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일부 여행사는요 이미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높아요. 그 당시 3월 터지기 전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근데 현실은 지금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여행주랑 이제 대비되는 게 국내 내수주인데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올해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데 해외여행을 못 간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하겠죠. 국내 여행을 가든가 백화점을 가든가 그죠? 명품 소비를 하든가 이 반대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주가 뭐 앞으로 안 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한번 랠리가 나왔고 이쪽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국내 내수 쪽 한번 업종으로 좀 교체 매매 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마침 또 현대백화점 질문을 하셨는데 백화점 유통주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좀 쿠팡 이슈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쿠팡 이슈는 그 온라인에 좀 국한된 얘기인데 이마트나 이런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롯데쇼핑도. 그래서 근데 현대백화점은 온라인은 약해요. 아시겠지만 거의 백화점 회사고. 근데 이번에 여의도에 더 현대라는 게 오픈을 했는데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의도 흥행에 성공해서. 네, 여의도 주말에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죽은 도시예요. 주말에 여의도는 한적해요, 되게. 근데 이번 더현대가 오픈하고 나서 바뀌어 버렸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흥행엔 성공했는데 오늘 주가도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5% 정도 오르긴 했는데 더현대가 얼마까지 흥행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현대를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여행을 오래 못 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백화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약간 백화점은 고가 브랜드 제품들 많이 파는데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 성향상 내가 여행을 못 가면 백화점에 고가 소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백화점 올해 굉장히 좀 다크호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주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전망이 어떤지 좀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참 김세련 연구원도 한번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네. GS 건설에 대해서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건설주 올해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한번 건설주가 랠리 보이고 나서 정책 발표하고 나서 좀 실망감 때문에 빠졌잖아요. 너무 공공 위주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서울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재건축에 조금씩 우호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동도 안전지단 뭐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목동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은 게 수두룩하대요.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사실 안전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무조건 안 된다. 야, 재건축 안 돼. 이랬는데 약간 지금 톤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위주로도 물론 하겠지만 민간 위주로도 재건축이 조금씩은 풀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열리잖아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야 할 거 없이 그 이 후보들이 다 약간 주택시장 공급 증가에 되게 우호적이에요. 막 재건축 찬성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몇 년간 건설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을 막아버렸어요. 정부가. 야 너네 건축하지 마. 아파트 막어. 막 이런 뉘앙스였는데 어쨌든 공공이든 뭐가 됐건 간에 풀어줬잖아요. 그럼 일단 위가 열린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건설사는 내년까지 저는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좋고 GS건설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DLENC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림산업이 이제 분할해서 새로 상장한 기업인데 그 GS건설이 시총이 한 3조 되는데 DLENC가 그래도 옛날에 대림산업이 경쟁했잖아요. 그랬죠. 시총 차이가 50%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벌어졌어요. 왜냐면 분할 때문에. 분할하고 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DLNC가 좀 싼 것 같아서 건설주들 좀 싸고 저렴한 것들 많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럴 때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대백화점 얘기했더니 그 유통주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느냐 그리고 장기 보유해도 되냐 네. 이제 지금 쿠팡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쿠팡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모멘텀이 있을 때 팔아야 되냐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만하냐 유통주를. 아, 유통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에서 지금 잘하는 강자가 누구죠? 저는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쿠팡 잘하죠. 잘하죠. 네이버,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저는 이마트 정도. 이마트 쓱닷컴 있잖아요. 그 정도고 이제 비상장에서 마켓컬리, 그 다음에 오아시스 마켓, 요 정도 떠올라요. 사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은 물론 앞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나머지 업체들은 딱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티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롯데그룹도 온라인 쪽으로 투자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존재감은 없거든요. 네, GS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 시장이 커질 때 수혜를 받는 업체들로 여러분들이 특화를 해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쿠팡 아니면 이마트, 카카오톡은 되게 좀 별개인 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 선물하기. 이것도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정도로만 저는 국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이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백화점이 올해 좋다는 건 한시적이에요. 끝은 분명히 있는 산업이에요. 이게 왜냐면 앞으로 백화점이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안 가고 무조건 국내에서 다 소비합니다. 이러면 몇 년 투자해도 되겠죠. 내년에 해외여행 가면 백화점주들은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소비가 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올해까지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가 피크 같아요.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는 뭐 제 개인적인데 저는 현대백화점은 10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 이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한 산업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노리시고 그 정도로만 매매하시는 전략이 저는 지금은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이 알리바바한테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또 삼성 SDS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19만 원이 깨졌다고 하면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니 삼성 SDS도 사실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좀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가도 한때 올렸다가 또 구속 이후로는 좀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문제예요. 회사에 크게 문제는 없고 요새 대형주들 보면요.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냥 회사랑 상관없이 막 정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특정 펀드일 수도 있고 또 요새 CFD라고 차익 결제 아시죠? 개인들이 그 10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실제로. 예, 근데 그런 매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증거금을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별로. 그러면은 어쨌든 매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포지션을 줄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만 해도 대표적인 회사가 SK였어요. SK가 특정 외국계 증권사 매물폭탄 쏟아져가지고 아무 이유 없는데 주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일부 그런 기업들이 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업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 특별한 문제 없는데 수급 때문에 빠지는 기업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간간히 발생하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빠지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 이슈는 펀더멘탈과 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도 조금 뭐 고생은 하시겠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아차 질문도 하나 나왔는데 요즘 기아차가 그렇게 급등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기아차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그 급락장에 네.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남들 다 빠지는데 왜냐면 한 언론사에서 또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카. 그러니까 애플과 기아가 뭔가 또 합니다. 그 주가 또 뻥 튀었어요. 근데 그 후로 또 강간무소식. 애플하고 하는 거 그냥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기대하면은 기대했다 안다면 사람들이요 실망만 해요. 차라리 저는 애플하고 기아랑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주가는 계속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애플 기대감 갖지 마시고 그냥 기아차 본연의 경쟁력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이번 현대차가 아이오닉 5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유럽에서는 3월 말에 나오고 한국은 4월에 나올 텐데 기아차도 그 eGMP 플랫폼이 탑재된 전기차 이름이 CV예요. 이게 4개월 후에 또 나옵니다. 근데 스펙이 더 좋아요. 아이오닉 5보다. 주행거리도 길고 기아도 나름대로 전기차에 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잘 판매하지만 친환경차도 잘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 나중에는 뭐 자율주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기아차 이렇게 좀 지금 관심 없을 때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갖자. 그리고 제발 애플카 이슈 좀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그거 생각하면요 투자 못합니다 진짜. PER 지금 8배밖에 안 됩니다. 싸요. 애플, 기아차. 그래서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뭐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강세였잖아요. 네네. 이유가 왜일까? 악재가 다 마무리됐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LG화학이요? 예.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갑자기 한 7%인가 올라버리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주가 급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언론 기사를 보면 이게 LG 측에서도 아직 확실히 입장 표명한 건 아닌데 국토부 조사 결과는 LG 잘못으로 나왔어요. 이제 이 약간 제조 과정에서 조립을 잘못했다. 근데 LG는 반박했죠. 아니다. 현대차 잘못이다. 배터리 모듈 관리하는 시스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차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중간에서 일단은 리콜은 하겠다. 100% 보상해 주겠다. 이런 관점인데 근데 누구 잘못이냐에 따라서 현대차가 좀 더 낼 수도 있고 LG화학이 더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조인데 5대5로 낼 수도 있고 뭐 4대6으로 낼 수도 있고 6대4로 낼 수 있는데 명확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LG는 뭐 자기네 잘못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는 아니다. 너네 LG 잘못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금 더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건데 충분히 빠졌어요. 설사 LG화학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세에 저는 지장 없거든요. 돈 지불하면 돼요. 지불하고 빨리 털면 돼요. 오히려 시간 끄는 게 더 악재라고 봐요. 빨리 이거 털고 LG화학 이번 뭐 1월 데이터도 잘 나왔지만 배터리 세계적인 1등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LG화학의 강점이 고객사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 이렇게 고객사 많은 회사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LG화학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 좀 달라. 양산도 잘하고 있고 CATL은 그 고객사가 되게 좁아요. 중국 회사 몇 개랑 테슬라랑 이제 현대차에도 하나 오더 그러니까 따냈죠. 이번에 현대차가 네. 중국산 그 채택하면서 좀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따냈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 당연히. 그 기왕이면 우리나라 회사 거 쓰지. 왜 현대차 왜 그러냐.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공략하고 싶은 거죠. 중국을 기왕이면 공략하려면 CATL 탑재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중국용으로는 CATL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중국 회사 건 아마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잖아요. 미국산 써라. 예. 그러면 현대차는 아마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거라든가 미국 현지에 공급하는 거는 아마 LG화학이나 SK 걸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LG랑 SK는 공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악재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주가만 빠졌지 실제로 기업 가치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 여전히 CATL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매력 있다. 남들이 불안할 때 이런 좋은 산업에 있는 기업, 1등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오닉 5가 유럽 네. 시장에서 이제 완판이 됐다. 이게 또 되게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일시적인 모멘텀일까요?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어떤 추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아이오닉 5는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그쵸, 때문에 이걸로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GMP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다가 그냥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 배터리 만든 거예요. 엔진 빼고. 그래서 이 본네트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공간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 이번에 타보신 분들이 놀란 게, 이게 그 공간이 엔진이 없잖아요. 밑에 배터리가 밑에 깔려요. 스케이트처럼. 밑에 있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약간 중형급인 것 같은데 안에 공간이 그 대형 SUV 있죠. 팰리세이드보다 더 커요. 더 넓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앞에 본네트에 엔진이 없으니까 이 앞에 이게 작아요. 대신에 그거를 실내 공간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어가 필요 없어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공간이 그냥 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거를 처음 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봐도 되게 독특한 차예요, 아무튼. 근데 이걸 출시했는데 이 모델이 반드시 일단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후부터는 내년 모델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전기차 수요는 늘어들고, 전기차로 왜 돈을 못 버냐면 인프라가 안 깔려서 그래요. 지금 전기차 살려는 분들이 좀 주저하는 게, 충전을 하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몇 년 후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GMP는 이제 시작이고, 현대차의 앞으로의 10년을 운명지을 정말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돈을 번다 보다도 이게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브랜드 평판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간 이 GMP가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먹히면 저는 현대차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진짜 아이오닉 5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번 연말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아이오닉 5에는 그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갔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GMP가 3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1차고 2차가 내년입니다. 그리고 3차가 내후년.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나오는 아이오닉 6인가요? 그건 2차 모델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는 SK 이노베이션 단일 제품만 들어갔고, 내년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냐면 LG 화학이 내년에 들어가요. 2차 물량이. 그리고 CATL도 들어가요. 그렇게 됐고, 3차 물량은 그게 제일 큰데, 그거는
그 CATL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나눠 가졌는데, 근데 아직은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3차 물량 중에 제일 큰 물량이요, 아이오닉 7이에요. 그게 메인 모델인데 그거는 현대차가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근데 그래서 아마 CATL에 줄 것 같지는 않고 이노베이션도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럼 그렇죠. LG화학 아니면 삼성 SDI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둘 중에 하나. 누가 될지는 한번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침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LG화학한테 이제 패소하고 나서 네네. 이제 지금 뭐 백악관에 청원을 넣었다 이런 뭐 루머도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전망이 지금 뭐 투자해도 될지 이런 악재가 있을 때. 아, 이게 이제 되게 좀 민감한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양사가 그냥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LG화학도 돈 받고 빨리 끝내면 좋고 리스크 해소되는 거고, 이게 시간 끌어봐야 좋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LG화학 입장에서도 만약에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조단위 배상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보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은 더 급하죠. 이거 합의 안 되면 미국 공장 다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그 돈이 몇 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지금 더 급한 상황이고, 다만 양사가 너무 가격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노베이션은 뭐 한 5, 6천억대 배상금을 원하는 것 같고, LG화학은 최소 2조 원 이상 달라. 간극이 있어요. 서로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조 단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양사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계속 찔러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중재되는 거니까 일단 찔러보고, 그것까지 안 되면 아마 이제 결국에 합의로 가지 않을까. 근데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2달이니까 어쨌든 3월 말까지는 빨리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 기차 뭐 서로 협상이라는 게 끝까지 막 맞부딪힐 것처럼 기차가 네. 폭주하다가 네, 네. 어느 순간 탁 스톱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 예,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